다음 주 삼성전자 주가를 흔들 사건이 5개나 몰려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은 주말이고 시장도 멈춰 있으니까 머리 아픈 주가 이야기 대신에 다음 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삼성전자한테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거거든요. 큰 이벤트가 5개나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5개를 다 호재니까 사세요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엔 잘 풀리면 주가를 밀어 올릴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어긋나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이 어느 쪽으로 흐르면 좋고 어느 쪽이면 위험한지까지 솔직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여러분이 진짜 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다음 주 제일 큰 사건이에요. 인공지능 칩 1등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8월 27일 수요일 새벽에 나와요. 삼성이 엔비디아의 메모리를 대주니까 엔비디아가 잘 팔린다고 하면 삼성도 같이 겼습니다. 여기까진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어지간히 잘 나와도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빠지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숫자가 좋냐 나쁘냐만 보지 마세요. 그 발표 뒤에 미국 반도체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다음날 우리 삼성이 그걸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 주주라면 엔비디아 실적에서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실 게 하나 있어요. 바로 HBM이라는 부품 얘기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칩에 반드시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예요.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팔수록 그 안에 들어갈 이 메모리 수요도 같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앞서 있고 삼성은 뒤를 쫓는 모양새예요. 바로 그래서 이번 실적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메모리를 얼마나 더 확보할 거다, 공급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요, 그건 뒤를 쫓던 삼성한테 새로 들어갈 자리가 열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사 얘기만 나오면 삼성엔 아쉬운 소식이 되고요. 그러니 실적 발표 때 이 메모리를 두고 어떤 발이 오가는지 그걸 놓치지 마세요. 삼성 주가의 다음 한 달이 거기서 갈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잭슨 홀이라는 큰 금리 회의예요. 미국 중앙은행 사람들이 모여 앞으로 금리 방향을 내비치는 자리인데 우리 시간으로 8월 28일 금요일 밤에 제일 중요한 연설이 나옵니다. 올해는 특별해요. 연설하는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예전 의장은 지난 5월에 임기가 끝났고 지금은 케빈 워시라는 새 의장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의 첫 잭슨홀 연설이라 시장이 그 입을 더 주목해요. 여기가 바로 양쪽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새 의장이 금리를 내릴 듯한 신호를 주면 위험자산의 돈이 돌기 좋아져서 삼성 같은 주식에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딱딱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게 호재가 아니라 그대로 악재가 됩니다. 당장 오늘 우리 시장이 흔들린 이유 중 하나도 결국 금리였거든요. 그러니 이 연설은 기대만 할 게 아니라 나쁘게 나올 경우까지 마음에 두고 보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2개죠. 그런데 잠깐만요.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하고 잭슨홀, 이 둘은 사실 남이 만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밖에서 날아오는 변수죠. 그런데 세 번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삼성이 자기 손으로 직접 꺼내는 카드거든요. 앞에 둘이 잘못되면 악재로 돌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건 성격 자체가 다른 재료예요. 바로 삼성의 주주 환원 발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실적 발표 때 특별 배당을 포함한 새 주주 환원 정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직접 예고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삼성은 바로 이번 주에 20조 원이 넘는 빚을 한 번에 갚았습니다. 그만큼 곳간에 현금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준 현금성 자산이 190조에 이를 만큼 실탄이 두둑하거든요. 빚 갚고도 남는 이 돈을 이제 주주한테 돌려줄 차례라는 기대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힘이 있는지는 애플을 보면 압니다. 애플도 한때는 그냥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주주 환원을 시작한 뒤로 몸값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가가 3배로 뛰었고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죠. 삼성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기대인 거예요. 다만 여기도 냉정하게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시중에 몇백조 원이라는 큰 숫자가 도는데 그건 회사가 확정한 게 아니라 증권사 추정일 뿐입니다. 발표 날짜도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그러니 그 큰 숫자를 미리 믿고 다 사두기보다 실제 발표가 나오면 그 규모가 기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발표가 그에 못 미치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넷째와 다섯째는 앞에 큰 사건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확인시켜줄 지표예요. 먼저 넷째,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입니다. 다음 주에 8월 수출 잠정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강한지를 보면 돼요. 이게 잘 나오면 삼성 실적이 그만큼 받쳐준다는 뜻이라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다섯째는 미국의 물가 지표예요. 이것도 금요일
금요일쯤에 나오는데 앞서 말한 잭슨홀과 딱 맞물립니다. 물가가 낮게 나오면 금리 내릴 기대가 커져서 반도체에 좋고요. 반대로 높게 나오면 잭슨홀까지 겹쳐서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밤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제일 시끄러운 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5개를 관통하는 진짜 방향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동안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팔고 나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5개 사건에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팔 만큼 판 자리에서 이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방향이 바뀌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엔 사건 하나하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그 사건들이 지날 때마다 외국인이 사자로 도는지 팔자로 남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신중해야 하고요. 반대로 어지간한 악재에도 외국인이 안 판다면 그건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5개 재료가 어느 쪽으로 터지든 그 답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건 외국인의 발걸음이에요. 자, 5개를 쭉 짚었어요. 한번 묶어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잭슨홀 연설, 삼성 주주 환원, 수출 지표, 그리고 미국 물가. 이게 다음 한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풀리면 지금의 하락을 되돌릴 힘이 되지만 어긋나면 오히려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한 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 주는 편하게 기대만 하고 있을 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 하는 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질문, 그래서 다음 주에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5개 사건이 어느 쪽으로 흐르든 그때마다 내가 뭘 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 그게 오늘 준비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주주님들은 다음 주가 얼마나 중요한 한 주인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우리 주주님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게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재료보다 더 중요합니다. 팔아야 하는지, 평단을 낮출 건지, 아니면 더 담아야 하는지.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주주님들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가지 재료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메일과 댓글로 여러 연락을 받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셔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잇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행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듯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이제 막 관심 갖기 시작한 분도 서 있는 자리는 저마다 다르시죠? 그래도 다음 주만큼은 오늘 짚어드린 5가지만 머릿속에 넣고 계셔도 훨씬 든든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음 주를 한치 오차 없이 마치는 재주가 아니라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미리 알고 차분히 대응하는 준비니까요. 다음 주에도 매일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그날그날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 채널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주 첫날 시장이 이 큰 일정들을 앞두고 어떻게 출발하는지부터 짚어드릴게요.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